사업하다 파산했을 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는 충분히 돼야겠죠. 뭔가 아름답네요, 결론이. 네. 방송 보면은 네. 연예인들도 회생이나 파산 이런 거 한 사람들 되게 많지 않나요? 네, 저도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그 이상민. 이상민 씨는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파산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파산 위기였는데 안 하신 건지 못 하셨는지는 뭐 본인만이 아시겠지만 결국은 회생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을 다 갚으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. 본인 인터뷰도 그렇게 했고요. 다른 분들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? 심영래 씨 건이 가장 먼저 검색이 되더라고요. 심영래 씨가 영화 제작을 하다가 실패를 하시고 이제 많은 빚을 지셨는데 파산할 당시 탕감받은 채무만 180억 정도 됐다고 하세요. 그렇게까지 탕감을 해줄 수가 있나요? 파산이라는 거는 나한테 있는 돈 내놓으면은 나머진 다 탕감해 주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죠. 그리고 개그맨 출신 방송인 윤정수 씨도 2013년에 파산을 하셨다고 하고요. 이분은 기사 내용만으로 볼 때는 3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집이 한 20억 원 가치가 있었는데 집을 다 처분하고 남은 돈 10억 원 정도를 탕감받으셨다. 이런 걸 제가 봤고요. 대부분의 연예인들에 대한 것은 파산이에요. 왜냐하면은 연예인들은 월 수입이 기본적으로 많잖아요.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액 조건이 최근에야 신용채무 10억, 담보채무까지 포함해서 15억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억, 10억이었어요. 그러니까 웬만한 연예인은 그 정도의 빚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훨씬 많은 빚이 있는 사람이 도산제도를 찾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반회생 또는 파산이었는데 검색되는 걸로는 유일하게 배우 박보검 씨가 개인회생을 하신 것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. 이분이 신인 때 미성년자에서 이제 성년이 되실 때 아버지의 연대보증을 아버지가 세웠는데 그 채무가 좀 컸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해서 절차를 다 진행하셨다. 이렇게 기사가 확인이 됩니다. 그러면 면책까지 다 받은 건가요? 네, 면책까지 신인 배우 시절에 다 받으신 걸로 확인이 돼요. 뭔가 되게 친근하네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외국의 경우가 좀 많은데 다 아시는 분으로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다 아시는 월트 디즈니 선생님. 네, 그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성공한 게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 전에 애니메이션 광고를 하는 스튜디오를 차렸다가 망하셨어요. 그래서 파산을 하시고 다시 이제 친인척한테 돈을 빌려서 두 번째 사업을 하신 게 지금 우리가 아는 백설공주 첫 번째 애니메이션으로 성공을 하셨고 또 헨리 포드 그 당시에 사업을 실패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피디님 경영학과 나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컨베이어 벨트 공정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셨잖아요. 근데 그걸 만들 때까지 한 5번 정도 파산을 하셨대요. 계속 자동차를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파산을 5번을 했다고요? 5번 했다고 합니다. 채권자들이 가만 안 두지 않을까요? 그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성공하셨으니까 나중에는 채권자들이 좋아했겠죠. 자기한테 돈 빌리러 오면은.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워낙 옛날 분이지만 그분도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는 파산법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거든요. 그런데 파산했다가 이때 파산이라는 거는 채권자한테 끌려서 이제 법원까지 끌려갔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파산을 하셨다가 대통령까지 하시고 업적도 남기셨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. 이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해요. 앞서 말한 다른 사람은 다 개인 파산이에요.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법인으로만 사업을 운영하셔서 법인 파산만 계속 하셨어요. 계속 했다고요? 이분도 한 5번 하셨을 거예요. 이분도 법인 파산을 많이 하셔서 결국 개인 파산은 한 번도 안 하시고 결국엔 성공하셔서 미국 대통령까지 하셨죠. 연쇄 파산만 해요. 그렇죠.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사업할 때는 법인으로 해야 된다. 아니 근데 교훈이 약간 성공하기 위해서는 파산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 같은데.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타트업 업계도 그렇고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게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한 사람은 그만큼의 사업 경험이 있잖아요. 그 경험을 가지고 재도전을 해서 성공까지 나가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월트 디즈니라든지 트럼프라든지 헨리 포드 같은 경영자들이 되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이 사람이 사업을 못하게 만들면은 그 경험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. 그런 면에서는 사업을 할 때 파산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하다 파산했을 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는 충분히 돼야겠죠. 뭔가 아름답네요, 결론이.
네.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권하고 있는 거고요. 제도 자체도 그렇게 방향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금융기관에서 법인의 돈을 빌려줄 때 대표자 연대 보증을 반드시 하라고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대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뭐 같은 취지에서겠죠. 결국은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나라 경제가 뭐 내수 경제라든지 수출 경제라든지 다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.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은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고요. 언론에서 공개가 된 뭐 유명인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계시고 더욱이 이 제도가 들어온 미국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으셨고 그 결과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업적을 쌓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렇듯 파산이나 회생을 한다는 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것이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블랙스톤 법률사무소를 딛고서 재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